안녕하세요. 코인 60분입니다. 지난 4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유니스왑을 상대로 웰스 노티스를 통보했었는데 유니스왑 재단이 대차대조표를 공개했습니다. 대차대조표 상에는 5천만 불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고 4,141만 달러 상당의 법정 화폐와 73만 개의 유니가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낸스는 작년 1월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 거래소인 코팍스 인수설이 돌기도 하였죠. 코팍스의 지분을 40% 넘게 매입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금융당국의 규제로 인해 다시 한번 국내 진출의 꿈이 가로막히며 인수에는 실패하였었습니다. 코팍스의 최대 주주인 바이낸스는 이번에 코팍스의 고파이에 예치한 피해자들의 700억가량 규모의 금액의 자산 청구권을 액면가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에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이번 피해자들이 코팍스와 체결한 계약 조건이 중요하겠는데 계약서에 바이낸스가 자산 청구권을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면 바이낸스는 법적 책임을 교묘히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이낸스 거래소 자체의 신뢰도의 문제입니다. 바이낸스가 제대로 된 보상이나 어떤 대처가 없다면 이것은 바이낸스 거래소도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이후 이더리움 현물 ETF가 미국에서 승인이 난 이후에 다음 ETF는 어떤 암호화폐가 될까 예측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JP모건 소속 애널리스트인 니콜라우스 파니기르초 글로는 SEC는 솔라나나 다른 암호화폐의 ETF 승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증권성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것을 고려해 SEC가 다른 토큰까지로의 현물 ETF 승인 범위를 확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단 미국 의회가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모르겠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법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홍콩 재무부 차관은 최근 몇 년간 홍콩 정부는 암호화폐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고 본토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 본토에서의 암호화폐 ETF로의 자금이 들어오기만 한다면 비트코인의 이번 불장은 세계 각국의 ETF로 인하여 부모 세대들의 자금까지 유입되어 역대급의 불장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 ETF 승인은 비트코인이 시가총액 10조 달러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은 시가총액 수천억 달러 규모가 아닌 최소 10조 달러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자산 클래스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암호화폐가 점점 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암호화폐의 긍정적인 후보가 이번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또한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데 아캄 데이터에 따르면 트럼프의 추정 주소가 보유 중인 암호화폐의 가치가 1,000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밈코인인 트럼프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산 가치가 크게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트럼프 추정 주소에 트럼프 관련 밈코인은 모두 산 것으로 보이는데 저도 올해 초쯤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마가코인 같은 트럼프의 밈코인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트럼프 전당대회 연설 이후 트럼프 관련한 밈코인들이 엄청난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해당 전당대회에서 CBDC 개발 중단과 암호화폐 정책 개선 등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젠3 CEO인 샘슨 모우는 정치인들의 암호화폐 지지 발언이 별로 긍정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는 일시적으로는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에게는 악재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없는 정치인들의 암호화폐 친화적 행보는 FTX나 테라루나 제네시스 때와 같은 파산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아르헨티나는 비트코인을 도입하기 위해 엘살바도르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서 도입시킨 나라인데 이를 통해 아르헨티나가 엘살바도르의 경험을 빌려 암호화폐로의 활동을 강화하고 자국의 암호화폐 정책을 발전시키려는 모습입니다. 아르헨티나의 기준금리는 작년 10월에는 126%까지 올라갔었으며
초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나라 붕괴 위기에 있는 나라인데 지금은 40%대의 기준금리이고 아르헨티나와 엘살바도르의 회담이 어쩌면 단순히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을 강화시킬 의도 정도로 만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엄청난 고물가로 국가 붕괴 위기에 있는 나라이며 엘살바도르의 선례를 빌려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서 도입시킬 가능성 또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70K인데 3월대의 70K 구간과는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미실현 이익이 3%로 3월에 미실현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었던 것에 비하면 같은 70K 구간이지만 3월 대비 매도 압력이 없는 수준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가 미국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옵션 시장에서는 이더리움 강세 베팅이 우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주봉 기준 이더는 지난주 26% 상승했는데 이는 2021년 암호화폐 강세장 이후 가장 큰 주봉 상승폭이며 데리비트 데이터에 따르면 옵션 시장에서는 이더가 5,000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란 쪽에 배팅이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T3 이더 변동성 지수와 비트코인 변동성 지수 간 스프레드도 2023년 이후 최대 수준이고 이것은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이 더 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현재 CME 이더리움 선물에 대한 미결제 약정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비트코인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가 비트코인보다는 적다는 것을 의미하고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CME 이더 선물을 이더리움 현물 ETF의 가늠좌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